자, 보신 것처럼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방북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번 방북단에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선 정부는 이번 회담이 벌써 세 번째 정상간 만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경제 협력과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개별 그룹의 어떤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총수 혹은 그에 준하는 인사들이 이번에 좀 참석하기를 좀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경제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포함됐다는 것은 적어도 이 남북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의 도약을 만들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제 관련 방문단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지가 궁금한데 거기에다가 이 미국이 이번에 만남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보이거든요. 일단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역시 그 경의선 등의 이 철도 연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군사 분계선 통과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이 유엔사가 그 대북 제재를 이유로 승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남북의 어떤 이 시범 운행을 두고는 이 남북이 이미 조율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 러시아 가스관 건설 사업도 이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고 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너지 관련 사업 분야도 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미국의 변수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 남북 관계가 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비핵화 조치에 따른 이 대북 제재가 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번 방북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대 그룹 총수뿐만이 아니라 오영식 고레일 사장이나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포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같이 좀 방북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예. 북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방북길에 동행을 하는 한전이나 코레일 또 이 산은 등이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회담에서 이 발전소 협력 내용이 담긴 자료를 USB 장치에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 정부는 남북 경협을 통해서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를 좀 찾으려는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인데 그렇습니다. 가능한 걸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실업과 무역 마찰 그리고 중국의 추격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많은데요. 예.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을 어떻게 보면 좀 돌파구로 삼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 남북 경협 그리고 대북 투자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을 북한 측에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